여러분들 스스로 직감적으로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성적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만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답노트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보지를 않아요. 하루에 5문제. 이것이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제구나라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성적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수품제 선생님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이 영상은 바로 오답노트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오답노트 중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만들기도 쉽지 않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리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성적을 바로 떡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 특급 비법, 오답노트를 이렇게 활용하라, 이렇게 만들어라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셨다면 여러분들 성적은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멍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채울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채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요 좀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그 깨진 부분의 그 사이즈를 알면, 일정 시간 동안 얼마큼의 물이 새어나온지를 알면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부으면 그 독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다 없다? 바로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망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망각, 기억에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망각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누구나 사람은 학습을 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 뇌 구조가 그렇다라는 연구를 했고요. 이 사람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에 반비례하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력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망각 곡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보통 학습을 하게 되면요, 10분이 지나면 망각 작용이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망각이 시작한다는 거죠, 10분이 지나면. 그리고 학습을 한 이후에 1시간이 지나면 50%의 기억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루가 지나면 70%가 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 사라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습을 하고 가만히 두면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미리 한다 하더라도 복습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죠, 시험 기간 되면 이미 남아있는 게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수단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든 또는 수학 실력이 조금 약한 친구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학 복습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거죠. 오답노트죠. 근데 오답노트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인터넷 뒤져보면은 이렇게 만들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작성하고 이렇게 복습해야 된다, 여러 선생님들의 주장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에서는요,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답노트 작성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수학 성적 바로 떡상하는 거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뇌는 어쩔 수 없이 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배웠는데 잊어버렸으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학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누구나 잊어버려요.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수학이에요. 수학은 어렵잖아요. 어려운 수학을 잊어버린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반드시 복습을 해라. 다시 한번 풀어봐라. 선생님 설명이 이해됐으면
그건 네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 복습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늘 얘기해 주는데 잘 안 되죠. 뭐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그 복습을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답 노트가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는 거는 이견이 없죠.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오답 노트 왜 작성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작성이 힘든 걸까요? 자,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 작성이 힘든 이유.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를 선별하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를 어떤 문제를 넣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은요. 실력이 다 달라요. 뭐 소위 말해서 1등급인 학생이 있고 9등급인 학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1등급인 학생이 오답 노트에 넣을 문제와 또 7등급, 6등급인 학생이 오답 노트에 넣을 문제와 9등급인 학생이 오답 노트에 넣을 문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식적으로 다르겠죠. 1등급인 학생은요. 어려운 문제가 들어갈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1등급인 학생은 그만큼 수학을 잘하니까 아마 이 친구가 문제집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오답 노트에 옮겨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겠죠. 웬만하면 잘 푸니까. 근데 반대로 좀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에 9등급인 학생이 있다면 이 친구는 오답 노트에 적을 문제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가 양이 적고 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 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 영상 좀 길다고 말씀드렸죠? 참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성적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등급별로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를 어떻게 선별하는가? 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는요. 본인의 실력을 한 등급 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를 넣으셔야 돼요. 등급별로 다 난이도가 다를 테니까 각 등급별 학생들마다 그들의 오답 노트에 들어갈 문제들은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등급에 맞는 본인에 맞는 문제를 선별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어떤 문제를 오답 노트에 넣어야 되는가? 그 선별하는 방법은요. 잠시 후에 나오니까 우선 첫 번째 오답 노트 작성의 문제점, 문제의 선별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오답 노트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원인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작성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 작성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아마 해보신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문제 적어야 되죠. 풀이 적어야 되죠.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위를 갖고 오죠. 풀을 갖고 오죠.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가위로 이렇게 문제 오려가지고 또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뒷면은 어떻게 해요? 뒷면. 이쪽 면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잘라버리면 뒷면이 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게 되면요. 노트에다가 펜으로 일일이 작성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또 가위로 오려가지고 풀칠해서 붙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또 이걸 효과적으로 복습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문제점인 오답 노트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얘도 해결책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문제를 선별해야 되는지를 찾지를 못한다. 두 번째는요. 오답 노트 작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자, 그렇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오답 노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오답 노트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보지를 않아요. 그 오답 노트를 만들었을 때 손으로 썼어요. 가위로 오려서 풀로 칠해서 붙였어요. 그럼 이걸 봐야 되잖아요. 봐야 이게 복습이 되잖아요. 근데 만들긴 만드는데 뭐 만들다가 나중에 또 지쳐서 안 만들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꾸준히 만들고 있어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언제 봐요? 볼 시간도 없어요. 자, 오답 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문제를 넣을 것인가? 두 번째,
오답노트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 오답노트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보지를 않아요. 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나에게 맞는 문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 실제로 반드시 유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노트에 들어갈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틀리는 오답의 유형을요,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표를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원인은요, 문제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유형. 자, 이런 게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풀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도중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풀이를 막 해나가다가 개념이 딸려서 여러분들이 도중에 문제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유형이 있죠. 또 세 번째, 개념이나 공식을 알았더라면 풀 수 있는데 그 개념과 공식을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 문제 본 적 있어. 이거 나 풀 수 있어. 하고 막 풀어가요. 풀다 보면 갑자기 공식을 써야 돼요. 근데 그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또는 어떤 개념을 써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못 풀어요.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죠. 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가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중대한 실수죠. 그러니까 개념에서의 약간의 오류, 공식을 약간 틀렸거나 아니면 논리의 전개 방식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 하나를 놓쳤다거나 이렇게 문제 풀 수는 있지만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는 경우, 그런 실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단순한 실수예요. 그냥 계산 실수했거나 아니면 보기가 5개인데 그 답 체크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실수가 있겠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유형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 어떤 문제를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 볼게요. 문제를 아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제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오답노트에 넣어야 될까요?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좀 먼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이 만약에 7등급이다, 5등급이다, 2등급이다, 다 등급이 다르잖아요. 그 본인의 등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유형 5번도요. 마찬가지로 오답노트에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단순 실수, 아는 문제, 계산에다가 틀렸어. 근데 그런 문제를 굳이 오답노트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형 1번과 유형 5번은요. 여러분들 오답노트에 넣지 마세요.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등급을 올려주는 문제는요, 바로 2번, 3번, 4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 넣어야 될 문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직감적으로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 숙제를 하든, 시험을 보든, 어떤 유형이든 간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리는 문제가 나오죠. 그 틀리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나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제구나라고 아셨으면 바로 그 문제를 오답노트에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문제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틀렸잖아요, 일단. 푸는 방법 몰라서. 또는 중대한 실수를 했던, 틀렸잖아요.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하는 건지를 해설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듣던, 해설지를 통해서 봤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을 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문제가 맞다는 거죠. 풀이 설명을 들었어요. 또는 해설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듣거나 설명을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거, 감탄사가 나오는 거,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바로 그 문제가 오답노트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하고 감탄사하는 문제가 너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이제부터 내가 쫄깃한 문제라고 이름 붙여줄게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설명하면서 어때 이거 쫄깃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네 하면은 그건 너 오답노트에 들어가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면 그건 아직 늦지 마. 네 실력에 안 맞는 문제야. 그럼 빼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라고요? 쫄깃한 문제. 문제는 그 쫄깃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렸어요. 틀려야 되죠. 틀린 문제가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그런데 이 틀린 이유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요. 또는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 빼라는 거죠. 이런 건 빼고 다 문제 설명을 들었어요. 뭐 해설지를 봤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던 그 풀이 과정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고 이거였구나 라는 그 느낌이 팍 왔어요.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쫄깃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쫄깃한 문제를 바로 오답노트에 넣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답노트에 들어갈 문제를 선별하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쫄깃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문제점 두 번째 걸 해결할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라고 했냐면 오답노트 작성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답노트 만드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자, 딴 데 가지 마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비법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줄 아세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줄 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소리를 내서 네, 할 줄 알아요, 끓일 줄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분명히 난 라면을 끓일 수 있어? 나는 라면을 끓일 수 없어? 라는 속으로의 대답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자, 지금 라면을 끓일 수 있다고 대답한 친구들은 자, 제가 추가 질문을 던질게요. 라면을 끓이는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쭉 떠올리면서 대답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끓일 수 있어요 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하시나요? 대개 경우가 라면을 끓여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면 네, 끓일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먼저 냄비에 물을 붓는다, 물을 렌지 위에 올린다, 불을 켠다, 물이 끓으면 이런 어떤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쫙 기억을 한 다음에 저 라면 끓일 줄 알아요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끓일 수 있으니까 끓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너 한번 설명해봐 하면은 그때 가서 뒤에 가서 네, 설명할게요 하면서 라면 끓이는 법 쭉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점이라고 할게요. 자, 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점. 자, 라면을 끓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는 것이 우리는 이 뇌에 그냥 점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점 하나. 그래서 그 점이 어떤 건지를 아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네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점을 꺼내 와서 그 점을 한번 풀어봐 하면은 그냥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열거해주면.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으면 그냥 그 풀이하는 그 과정 하나 자체가 점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는 건데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풀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라면 네 하고 그냥 바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너 이거 풀어봐 한번 하면 그냥 쭉 풀면 돼요. 근데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다 생각을 하고 나서 네, 풀 수 있어요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문제를 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답노트의 작성법은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노트에 작성을 하실 때 많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풀이 과정을 작성하고 내가 틀린 이유도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오답노트에는요, 바로 문제만 들어가야 돼요.